하버드 행동과학연구소는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2,000명의 사람들에게 지난 한 달 동안 한 실수를 적게 한 뒤 그중 절반에게는 그 실수를 다시 분석하고 개선 전까지 기록하게 했고, 나머지 절반은 단순히 잊어버리라고 지시했습니다. 6개월 후 실수를 기록하고 분석한 그룹은 학습성과 소득 자존감에서 모두 2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잊으려 한 그룹은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버드 연구팀은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인간은 실수를 잊을 때 성장하지 않는다. 실수를 JSOGREFRAM이 할 때 성장한다. 즉,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실패를 어떤 회로로 저장하느냐가 성장과 정체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라는 겁니다. 워런 버핏이 말한 이 문장. 나는 남보다 똑똑하지 않다. 다만 어제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한다. 이 실험의 결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는 타고난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뇌에 피드백 루프를 설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첫째, 인간의 뇌는 실패를 감정으로 저장하도록 진화했다. 하버드의 신경경제학 연구팀은 인간의 뇌가 실패를 경험할 때 감정 회로 편도체가 먼저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즉, 사람은 실수를 정보로 보기보다 두려움이나 수치심으로 먼저 저장한다는 겁니다. 이건 진화적으로 보면 매우 합리적인 구조입니다. 고대 인류에게 실수는 생존의 위험이었습니다. 잘못된 사냥, 독버섯 섭취, 방향 착각은 곧 죽음을 의미했죠. 그래서 인간의 뇌는 실수 위험으로 자동 연결되도록 진화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현대 사회에서는 성장을 방해하는 장치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즉, 과거엔 생존의 장치였지만 지금은 도전의 브레이크로 작용하죠. 스탠포드 심리학자 캐럴 드웩 마인드셋 저자는 말했습니다. 실패를 위험으로 기억하는 사람은 멈추고 데이터로 저장하는 사람은 발전한다. 즉, 실패의 순간 감정 대신 분석으로 반응하는 사람의 뇌는 매번 한 단계씩 진화하는 회로를 만든다. 둘째, 성장형 인간은 루프의 뇌를 가진다. 하버드의 인지신경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뇌는 행동 후 0.3초 만에 결과를 분석하고 그 피드백을 신경회로 형태로 저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 신호를 무시하거나 감정으로 덮습니다. 반대로 성장형 인간의 뇌는 이 피드백 신호를 해석하고 다음 행동에 반영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 루프 피드백 루프의 본질입니다. 스탠포드 신경과학자 앤드류 허버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천재가 아니다. 단지 피드백 루프를 더 빠르게 돌릴 뿐이다. 즉, 성공은 빠른 루프의 결과물입니다. 워런 버핏의 경우 매일 아침 전날의 투자 판단을 다시 읽으며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실수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걸 데이터화했고 그 데이터가 다음 결정의 품질을 개선하는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나는 실수를 피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한다. 이 말은 곧 나는 루프를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뇌의 보상 시스템을 루프로 연결해야 한다. 하버드 행동경제학 연구소는 사람이 성장한다고 느끼는 순간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완벽한 결과가 나와야 도파민을 받습니다. 즉, 결과 중심형 보상 회로를 가진 거죠. 하지만 성장형 인간은 실수를 분석했을 때 이미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즉, 피드백 자체를 보상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하버드 연구팀은 이것을 피드백 리워드 서컷이라 부르며 성공한 기업가들의 공통된 뇌 패턴으로 꼽았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로켓이 폭발했을 때 한 말을 떠올려 보세요. 실패는 값싼 데이터다. 이번엔 10가지 배움을 얻었으니 다음 실험은 훨씬 싸질 거다. 그의 말 속엔 감정이 없습니다. 그건 데이터 언어로 작동하는 뇌의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이게 바로 루프형 뇌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넷째, 워런 버핏의 피드백 일기 시스템. 버핏은 매일 밤 같은 습관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바로 피드백 일기 피드백 저널을 쓰는 겁니다. 그는 투자뿐 아니라
사람과의 대화, 회의, 판단, 감정까지 기록했습니다. 내가 오늘 한 말 중에서 내일 후회할 말을 줄이는 게 내 일기 목적이다. 하버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 행동을 기록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기인식 능력 셀프-어너스이 3배 높다고 합니다. 기록은 뇌의 자기 피드백 센서를 강화합니다. 즉, 기록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뇌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창이 되는 것이죠.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잃은 돈보다 기록에서 더 많이 배운다. 그가 매일 피드백 루프를 돌린 이유는 완벽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같은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섯째, 루프형 인간은 실패의 감정을 다르게 처리한다. 하버드 뇌과학자 리사 펠드먼은 감정과 행동의 순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감정은 행동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즉, 행동을 하면 결과가 생기고 감정이 만들어지고 그 감정이 다음 행동을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이때 루프형 인간은 이 감정을 분석으로 전환해 다시 행동으로 연결합니다. 즉, 감정의 루프를 논리의 루프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거죠. 워런 버핏이 시장이 폭락해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의 뇌는 감정을 느끼더라도 즉시 논리 루프로 전환하도록 훈련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데이터로 번역한다. 이게 감정 제어형 루프 시스템입니다. 여섯째, 진화론적으로 피드백 회로는 생존의 도구였다.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살아남은 이유는 실패를 학습으로 바꾼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동물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실수를 기억하고 공유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인류의 문화적 피드백 루프입니다. 워런 버핏의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다음 세대 투자자에게 전하고 그 피드백이 또 다른 세대의 기준이 됩니다. 즉, 성장은 개인의 루프를 넘어 인류의 루프가 된다. 일곱째, 루프를 멈추는 사람의 특징. 하버드 연구팀은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의 세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1. 실패를 회피하거나 감추려 한다. 뇌는 실수를 다시 기록할 기회를 잃는다. 이 결과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루프의 중간 과정이 사라진다. 3. 비교 중심 사고에 빠져 있다. 피드백이 자기 분석이 아니라 타인 평가로 변질된다. 즉, 루프를 멈춘 사람은 성장보다 방어를 선택한 사람이다. 여덟째, 루프형 사고는 느림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다. 하버드의 신경경제학자 조지 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빠르게 배우는 사람보다 매번 되돌아보는 사람이 더 오래 남는다. 피드백 루프는 단기 속도보다 장기 복리를 추구합니다. 워런 버핏은 말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배우지만 절대 같은 실수를 2번 하지 않는다. 그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진화했습니다. 그게 바로 루프형 부자의 속도입니다. 첫째, 실수를 복리로 만드는 루프의 속도. 하버드 행동경제학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성공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루프의 속도가 빠르다입니다. 즉, 실패 분석 수정 제시도. 이 과정이 얼마나 짧은가가 성장의 핵심 변수라는 것이죠. 실패를 하루 안에 분석하는 사람은 실패를 한 달 후에 복귀하는 사람보다 성장 속도가 12배 이상 빠르다. 워런 버핏은 매일 밤 자신의 판단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오늘의 실수를 기록한다. 내일의 내가 그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버드 신경심리학 연구에서는 하루 단위 루프가 인간 뇌의 기억 강화, 회로 HIPPOCAMPAL 리플레이와 완벽히 맞물린다고 밝혔습니다. 잠들기 전 복기를 하는 사람의 뇌는 그날의 경험을 자동으로 정리 저장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장기 기억으로 옮겨놓습니다. 즉, 버핏의 루틴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뇌과학적으로 검증된 성장 장치였습니다. 둘째, 루프는 행동 후 분석일 때만 의미가 있다. 많은 사람은 실패 직후 왜 잘못됐을까? 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내가 부족했나봐 하며 감정의 늪으로 빠지죠. 하버드 뇌영상 연구팀의 실험에 따르면 실패 직후 감정 반응 편도체이 강하게 활성화되면
분석 회로 전두엽의 활성도가 80% 이상 감소합니다. 즉, 감정 상태에서 하는 복기는 뇌의 학습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버핏은 실수가 일어났을 때 즉시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 뒤 차분히 돌아보는 습관을 가졌죠. 오늘의 감정이 사라졌을 때 그제서야 나는 오늘의 나를 평가한다. 이건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감정 논리 루프로 전환하는 훈련입니다. 하버드 행동과학은 이를 지연된 메타 루프 딜레이드 미터 루프라고 부릅니다. 즉, 감정이 진정된 후에 재분석할 때 뇌는 오류를 훨씬 정확히 교정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감정적 판단을 두려워합니다. 왜냐면 그것은 학습의 방해자이기 때문이죠. 셋째, 머스크의 루프 실패는 실험 데이터일 뿐이다. 스페이스X 로켓이 세 번째로 폭발했을 때 언론은 모두 머스크의 오만이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폭발 직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 9만 7천 개를 얻었다. 덕분에 다음 버전은 훨씬 저렴할 것이다. 그의 표정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사실에 만족했죠. 스탠포드 공학대학 연구팀은 이 사고방식을 FAI-2- 피드백 컨버전이라고 부릅니다. 즉, 실패를 즉시 학습 데이터로 전환하는 루프형 사고. 머스크의 뇌는 실패를 감정 사건이 아니라 정보 사건으로 저장합니다. 이건 회피가 아니라 뇌의 에너지 효율화 전략입니다. 하버드 뇌공학자 조지 알렉산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적 해석은 뇌 에너지를 3배 소모시킨다. 그래서 고성과자는 감정을 제거하고 인과관계만 남긴다. 즉, 머스크는 자신의 뇌를 루프형 기계로 훈련시킨 인간입니다. 그의 루프는 폭발보다 빠르고 그게 스페이스X를 성공시켰습니다. 넷째, 루프는 반복이 아니라 축적이다. 많은 사람이 반복을 루프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루프는 단순 반복이 아니라 피드백이 누적된 반복, 즉 축적입니다. 워런 버핏은 1960년대부터 투자 일지를 썼습니다. 수십 년간의 데이터가 쌓이자 그는 투자감이 아니라 통계적 직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버드 통계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의식적인 기록이 200회 이상 누적되면 인간의 뇌는 무의식적 패턴 인식 능력을 갖게 된다. 즉, 버핏의 통찰은 감이 아니라 데이터의 복리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투자자라기보다 데이터 수집가다. 단지 내 데이터는 내 실수에서 나온다. 실수를 데이터로 바라보는 순간 그 실수는 복리로 바뀝니다. 그게 바로 루프의 마법입니다. 다섯째, 루프는 의식적 기록, 무의식적 자동화로 발전한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뇌는 일정 행동을 반복할 때 전두엽의 의식 회로에서 기저에게 자동화 회로로 이동합니다. 즉, 반복은 결국 자동화된 본능이 된다. 워런 버핏은 피드백 일기를 40년 이상 써왔습니다. 그에게 복기와 기록은 노력의 영역이 아니라 자동 반응이죠. 기억보다 기록을 믿어야 한다. 인간의 기억은 변명으로 포장된다. 이 습관이 만든 건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자동 복기 시스템, 즉 두 번째 뇌였습니다. 하버드 신경심리학자 조나단 헤이트는 성공한 사람은 모두 메타인지 자동화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자신을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습관이 된 사람입니다. 이건 피드백 루프의 최종 진화 형태입니다. 여섯째, 제프 베조스의 루프 고객 불만은 가장 싼 연구비다. 아마존은 매년 수백만 건의 고객 피드백을 받습니다. 베조스는 그중 단 한 문장이라도 의미 있는 인사이트가 있다면 그건 1억 달러짜리 실험을 대신한 셈이라 말했습니다. 그는 피드백을 감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불만 실패가 아니라 불만 피드백 데이터로 인식했죠. 스탠포드 경영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성공 기업일수록 감정 필터 없이 데이터로 피드백을 수집 분석한다. 베조스의 조직은 매일 고객 피드백 루프를 돌립니다. 1. 데이터 수집, 2. 원인 분석, 3. 프로세스 개선, 4. 반복 테스트. 이 과정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즉, 기업 전체가 하나의 루프형 뇌처럼 작동합니다.
워런 버핏의 루프가 개인 뇌라면 베조스의 루프는 조직 뇌입니다. 일곱째, 루프는 결과의 복리를 만든다. 하버드 경제심리학 연구소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루프형 사고는 단기 효율보다 장기 복리를 만든다. 매일 1%의 미세한 피드백 개선이라도 365일이면 38배의 성장 곡선을 만든다는 것. 이건 단순한 수학이 아니라 뇌의 신경가소성 원리의 NEUROPLASTICITY와 일치합니다. 즉, 작고 지속적인 피드백은 뇌회로를 물리적으로 변화시켜 새로운 버전의 나를 만들어냅니다. 워런 버핏이 복리의 힘을 말할 때 그건 돈의 복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짜 복리는 사고의 복리, 즉 루프를 돌린 시간의 복리였습니다. 시간은 가장 위대한 투자자다. 단 그 시간 속에 피드백이 있을 때만. 여덟째, 뇌는 피드백이 없으면 퇴화한다. 하버드 의대의 신경가소성 연구는 학습 없는 반복은 뇌의 시냅스를 약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즉, 피드백 없는 반복은 성장이 아니라 퇴화입니다.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하지만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워런 버핏은 60년째 같은 일상을 살지만 그는 한 번도 같은 하루를 산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의 하루는 늘 루프의 기록으로 진화하기 때문이죠. 나는 늘 같은 일을 한다. 하지만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하진 않는다. 그게 바로 루프형 인간의 차이입니다. 첫째, 루프는 속도가 아니라 지연 없는 복기다. 하버드 행동과학연구소는 성장 속도는 학습 속도가 아니라 복기 지연 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라고 말합니다. 즉, 얼마나 빨리 복귀하느냐가 곧 성장률이라는 뜻이죠. 실패는 누구나 겪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복귀를 나중에 합니다. 그리고 그 나중은 대부분 오지 않습니다. 워런 버핏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일을 끝내자마자 바로 복귀를 시작한다. 배움은 기억이 따뜻할 때 가장 선명하다. 하버드 뇌인지학 연구팀은 이 습관의 과학적 근거를 밝혔습니다. 기억이 장기 저장되기 전 24시간 이내에 반복적으로 복귀할 때 학습 효율이 7배 상승한다는 겁니다. 즉, 버핏의 빠른 피드백 루프는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이 아니라 기억이 살아있을 때 즉시 수정하는 시스템적 훈련이었습니다. 둘째, 루프를 훈련하는 뇌의 핵심 전전두엽. 하버드 신경과학센터에 따르면 피드백 루프를 빠르게 돌리는 사람은 전전두엽 프리프론털 코텍스의 활성도가 높았습니다. 이 부위는 자기 성찰 판단 감정 제어를 담당합니다. 즉, 루프형 인간은 감정이 아닌 논리로 자신을 바라보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죠. 워런 버핏은 시장이 폭락할 때도 감정을 잃지 않습니다. 그의 뇌는 두려움을 느끼더라도 즉시 전전두엽이 개입해 데이터화합니다. 스탠포드 뇌경제학 연구팀은 이를 감정 마이너스 논리 전환 루프 이모션 마이너스 투 마이너스 카그니션 루프 라고 부르며 이 회로가 빠를수록 위기 상황에서도 판단이 정교하다고 밝혔습니다. 즉, 루프형 인간은 위기에서도 평정합니다. 왜냐면 그들은 두려움조차 피드백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셋째, 피드백 루프는 나선형 진화 구조다. 하버드 심리학자 로버트 케이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장은 원형이 아니라 나선형이다. 같은 문제를 다시 만나지만 한 단계 위에서 바라보는 게 진짜 진화다. 즉, 루프는 완벽히 같은 패턴으로 도는 게 아니라 조금씩 높아지는 나선형 궤도로 발전합니다. 워런 버핏의 루프도 그랬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투자 실수라는 같은 주제를 복기했지만 매번 더 깊은 관점으로 그것을 해석했습니다. 그의 루프는 단순 반복이 아니라 진화형 순환 스파이럴 루프이었죠. 하버드의 장기 인지 발달 연구에서도 피드백 루프가 10회 이상 반복된 사람은 문제를 동일하게 보지 않는다. 즉, 사고의 층위 자체가 상승한다. 라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게 바로 루프의 복리 효과입니다. 넷째, 스티브 잡스의 루프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 당시 스티브 잡스는 매일 오후 6시에 제품팀과 루프 미팅을 열었습니다. 그 회의의 첫 질문은 항상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한 건 뭐지?
하버드 디자인 스쿨 연구팀은 이 습관이 애플의 혁신성을 유지시킨 핵심 이유라고 분석했습니다. 그 회의에서 잡스는 자신의 의견도 부정했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이 한마디는 조직 전체의 피드백 루프를 활성화시키는 트리거였습니다. 스탠포드 경영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리더가 자신의 실수를 공개하면 팀의 피드백 참여율이 240% 상승한다고 합니다. 즉, 잡스의 루프는 완벽한 지시가 아니라 집단 피드백의 순환 구조였습니다. 그는 정답을 내는 리더가 아니라 루프를 돌리는 리더였습니다. 결론: 완벽보다 교정, 천재보다 루프. 워런 버핏은 스스로를 천재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는 평생을 통해 단 한 가지를 반복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결정을 내리자. 그 단순한 문장은 실패를 피드백으로, 실수를 복리로, 하루를 진화의 단위로 바꿨습니다. 하버드의 결론처럼 성장은 지능의 결과가 아니라 피드백 루프의 결과다. 당신에게 남기는 메시지: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복되는 실수만 두려워하세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자신을 관찰하세요.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를 루프로 삼으세요. 루프를 돌릴수록 당신의 뇌는 성장형으로 재배선됩니다. 오늘 단 한 줄의 복기가 내일의 당신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겁니다. 나는 남보다 똑똑하지 않다. 다만 어제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한다. 워런 버핏.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